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미래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방송인 허재미고요. 고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식품연구원에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께 저희가 힌트를 쏙쏙 뽑아서 드리려고 오늘 직접 찾아왔단 말이에요. 네, 이 대학생분들 또 취업준비생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쏙쏙 정보 캐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신입사원분들, 특히나 이 행정을 담당하시는 두 분 모시고 바로 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취업 썰 바로 만나러 렛츠고! 바로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송종 선생님 그리고 박지혜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입사원으로 출연한 곽송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박지희입니다. 일단은 두 분이 신입사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한국식품연구원 들어온 지 어느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는 또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연구원에 입사한 지 1년 반 정도 됐고요. 현재 예산실에서 이 정부 예산 요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3개월 정도 됐고 재무회계실에서 자금관리 그리고 지출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분 너무나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두 분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어떤 연구를 또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또 예산이라든지 네. 또 회계라든지 이런 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누구보다 이 안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 포지션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편집 다 가능하니까 네.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이 학과 전공부터 살리신 건지, 언제부터 이런 꿈을 꾸게 됐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두 분의 전공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행정직과 전혀 상관없는 공대생이었고요. 대학원도 같은 공학 전공을 했습니다. 네. 공대생 출신인데 지금 행정 업무를 보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특히 알게 된다면은 그 대학원 때 이 식품연은 아니고 다른 기관과 과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란 곳에 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행정직은 아니고 연구직이었고요. 박사를 졸업한 다음에. 근데 대학원 박사까지는 이제 제가 진학을 하진 않고 석사까지 한 뒤에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또 연구직을 네. 꿈꿨던, 어쩌다가 이 한국식품연구원을 찾아오게 되셨나요? 대학원 졸업 후 다니던 곳도 공공기관인데 그 기관은 서울에 있었고요. 저는 이제 전주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오고 싶어가지고 식품연구원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희 선생님은 대학 전공이 이쪽 계열이셨어요? 네, 저는 회계학을 전공했고 지금도 회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회계 이제 자리가 많을 텐데 또 많은 직렬도 있고 많은 기업도 있을 텐데 어떻게 또 이 식품연구원을 찾아오게 되셨을까요? 저는 원래 사실 공공기관은 아니었고 금융권에 꿈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잠깐 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은행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취업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학교에서 이렇게 연계된 인턴십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으로 눈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사기업을 갈까, 공공기관에 갈까, 뭐 공무원을 준비할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두 분이 공공기관을 선택한 큰 이유가 좀 있다면? 저는 학점이 안 좋아서 당시에 이거 나가도 되나?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 때문에 전국에 계시는 학점 안 좋으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 곽 선생님은 이 출연기관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매력 포인트가 어디에 좀 있었을까요? 사실 그 공공기관을 목표로 한 이유는 뭐 큰 이유는 없고, 제가 졸업할 때 한참 이제 사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 뭐 워라밸이라든지 직장 내 문화 이런 게 좋다고 좀 붐이었던 시기여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공공기관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진짜 들어와 보시니까 그 말이 맞다고 느껴지시나요? 날카로웠어요. 좋아. 네. 저는 만족하는데 사기업을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비교는 제가 좀 못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사기업보다는 자유롭고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는 은행권이 많다 보니까 은행은 좀 실적 압박이 좀 심하더라고요. 막 가끔 연락 와가지고 뭐 카드라든지 계좌 개설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런 건 없으니까 좀 마음적으로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두 분이 공통적으로 워라밸 이야기하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데 채용 당시의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채용 단계는 이제 시험 본 다음에 면접이 2번 있는데요. 첫 번째로 PT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면접으로 총 2번의 면접을 진행하는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기억나는 질문, 면접 봤을 때 기억나는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그 한 분이 물어보신 게 그 원하는 이제 직무가 아니어도 괜찮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공공기관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순환근무에 대한 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그 전 직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순환근무를 했었고 뭐 그거는 문제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면접대를 상기시켜 봤을 때 가장 까다로웠던 질문이 있었을까요? 저는 전공도 회계학이고 그 전에 경험했던 것도 전부 다 회계 쪽에서 업무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했을 때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엄청 많이 했고 1차, 2차 같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좀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석사 과정을 인사 쪽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과정도 준비하고 있고 제가 그 전에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해봤던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내 이런 모습 때문에 이곳이 날 뽑아준 것 같다. 경력이 좀 이제 여기서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랑 좀 적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채용 당시에 2명이었는데 예산 쪽과 인사 쪽이라는 느낌을 그 직무를 보면서 받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경력도 그런 쪽이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았나. 가장 이거 유효하다라고 느낀 자격증.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뭐 딱히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전공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면은 뭐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는 정도의 강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딱히 점수는 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또 이 업무를 내가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수 가지고 있다고, 있는 뭐 스펙이라든지 대외 활동 경험들을 잘 녹이면은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럼 입사하셨을 때 이 사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하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 딱딱할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연구원이다 보니까. 네. 저는 되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좋았고요. 그리고 사무 공간이 넓어서 좋았습니다. 사무 공간이 널찍널찍해서 그거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무 공간은 확실히 넓어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훨씬 넓은데 저는 엄청 고요했거든요. 정말 제가 뭘 떨어뜨리면 바로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 조용한 분위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또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상사분들과의 관계는 또 어떠셨는지? 조직이 좀 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젊다는 느낌. 그러니까 부서장이 연령이 이제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이 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는 확실히 연령대가 젊어가지고 좀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가 있던 것 같습니다. 화이팅이 좀 넘치는 분위기. 그럼 사실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얘기죠? 첫 월급 받으셨을 때 너무 궁금하거든요. 막 눈물 나죠. 네, 저는 만족했습니다. 만족했다. 네네. 우리 박지희 쌤은 첫 월급 받았던 그 순간, 근데 만족을 좀 하셨는지 급여에. 사실 월급도 중요하지만 이 직업적으로 봤을 때 워라밸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회사가 나에게 주는 어떤 작은 선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생각할 때 우리 연구원의 어떤 복지. 일단 다양한 복지 시설이 있고요. 일단 연구원의 구내식당이랑 그 내부에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 카드를 줍니다. 금액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년에 뭐 사용할 수 있는 일부 뭐 금액을 담긴 카드를 줘가지고 그거를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카드도 나오고.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 데나는 아니고요. 네. 정해진
업종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옵니다. 저는 직장 어린이집이랑 텃밭. 텃밭이요? 네, 네. 텃밭이라고 해가지고 좀 평수 일부분을 직원들에게 배정을 해줘서 거기서 뭐 자기가 먹고 싶은 채소를 기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직장 어린이집이랑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면은 그 자녀랑 같이 주말에 와서 텃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엄청 커다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을 들어오고 싶은 뭐 직원분들이 계시다면은 응원의 한마디 아니면 뭐 팁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 신입사원으로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이제 복지라든지 연구원의 기간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혹시 저희 연구원에 취직을 하고 싶은 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다양한 복지가 있고 생각보다 더 좋은 곳이니까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두 분 바쁘신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그래도 좀 힌트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네.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 필요하신 내용들 많이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의 컨텐츠 많은 사랑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